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당내에서 꾸준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을 좀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분리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공격이란 측면도 있지만 당과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나에 대한 이런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을 당이 안 하는 게 정상이겠느냐라고 그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저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께서는 이 대표의 저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와 관련돼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비정상이라는 규정을 지어버린 것이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그다음에 당대표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지켜주는 사람만이 정상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전 그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들, 대변인 논평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저 같은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예. 그냥 뜬금없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단순히 민주당 의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의 표의 무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예. 제1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국회 입지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뭐 부당한 비판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여전히 민주당과 당대표라는 자리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으로 쓰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그 본인을 향해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주장해버리는 저런 것도 과연 당대표로서 할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영상 보다 보니까 또 저기 눈에 띄네요.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저 뒤에 저 뭐라 그래요? 저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백드롭. 백드롭이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이렇게 상인들을 만나는 그런 저렇게 크게 백드롭도 바꿨습니다. 이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좀 당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대표의 발언들이 계속 묻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표의 발언을 보시면 본인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분리 대응해야 된다 발언들이 역효과를 불러내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조응천 고민정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고 또 있습니다. 이원욱, 우상호 이 두 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또 어떻게 목소리가 엇갈렸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당 대표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당 차원에서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정에 출두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계속 TV에 연출이 되고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뭘 분리해? 그분들부터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이분이 그 관련된 사건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 갖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대표예요. 어떻게 분리해요? 분리당이라는 소리는 그만두라는 소리죠. 지금은 당대표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렇게 의원들끼리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당내 균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네 분의 의원들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저는 마지막 우상호 의원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신년 인사할 때 문희상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 저희 기억하고 있잖아요. 교토상굴뿐만 아니고 화이부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 내는 건 좀 당내 민주주의에 아주
좋은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처럼 갈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혹들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을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조홍천 의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라는 우상호 의원의 퀘스천에 저는 공감을 표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거나 당 대표이고 우리가 이런 의혹들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당대표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 당심, 민심 모두 포함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77.77%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당원이나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네. 저는 현재까지는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고조화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행보도 해봤다가 대통령이나 윤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도 냈다가 대통령에 만나자고 제스처도 취해봤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고민이 훨씬 더 깊을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시기상 봤을 때 아직은 총선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앞서 이현우 의원도 우려를 했듯이 예.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정에 출두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이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민생의제 또 지난번에 신년 간담회 할 때는 개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이 공론에 그렇게 회자되거나 공론장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금 이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본인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당이 어쨌건 일부에서는 뭐 이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단일대우, 있는데 지금보다 사법 리스크가 조금 더 깊게 전개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 내에 지금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는 예. 그런 고민들이 훨씬 더 이게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조금 전에 발표된 갤럽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박스 안에 회색 색깔 안에 박스 안에 2022년 9월 셋째 주에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1이었습니다. 7%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런데 쭉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맨 오른쪽에 2023년 1월 셋째 주 조사를 보시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 두 정당 간 격차는 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최대 차이로 벌어졌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정미경 의원께서는 이 지지도에 뭐랄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그지 민주당이 지금 방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상황이 늘 거짓말을 지금 해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요. 결국은 그 당이 그 피해를 다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다. 네, 지금 진짜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살리고 싶으면 뭐 이건 제가 상대당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표직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민주당이 사는 거잖아요. 뭐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뭐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를 보면 너무 후져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당 대표가 이제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37, 32 사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차범위 이내 아니겠습니까? 총선이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든 야든 지금부터 이제 승부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느 정당이 국민에게 더 마음을 많이 사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